안녕하십니까. 성선재TV의 미국 뉴욕 변호사 성선재입니다. 가수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연예인의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해 연예계의 도덕적 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로 위의 살인자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사고와 피해를 야기하는 음주운전, 이를 지켜보는 대중들의 시선은 과거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복귀 이후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출연을 강행하려는 이들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도덕적인 잣대가 더욱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연예인의 음주운전에 면죄부가 있는지 말씀드리고 해외에서는 어떻게 음주운전을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우 박상민은 1997년 음주운전 접촉사고 후 달아난 혐의, 2011년 음주단속 적바로 면허 정지, 그리고 바로 또 지난달 27일 날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배우 박상민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최근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과 바로 사고 당일날 술자리에 동석한 것으로 알려진 가수 길은 3차례 음주운전으로 활동을 중단했다가 방송에 복귀한 바 있습니다. 길은 지난 2002년 리쌍으로 데뷔해서 러쉬를 비롯해서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이런 노래 등으로 다수의 히트곡을 탄생시키며 큰 인기를 얻었었죠. 하지만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던 길은 10년 후 2014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서 결국 MBC의 무한도전에서 하차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요,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2016년 엠넷 쇼미더머니 심사위원으로 복귀했지만 2017년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자숙의 시간을 보낸 길은 2020년 채널 A 등에 출연해 방송 출연을 시도했지만 대중의 차가운 반응으로 복귀에 실패한 바 있습니다. 배우 김세롬 있죠? 배우 김세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 김세롬은 지난 2022년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로수 그리고 변압기를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후 자숙에 들어간 그는 1년 만에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와 다른 뮤직비디오를 통해 복귀 시동을 걸었지만 대중의 따가운 시선만 체감했을 뿐입니다. 참 끊이지 않죠. 배우 곽도원도 그렇습니다. 배우 곽도원은 지난 9월 제주시 애월읍 소재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후에 자숙 중입니다. 곽도원의 음주 사고로 자신의 영화 소방관은 지금까지도 개봉이 미정이며 티빙 드라마 빌런스도 공개일이 불투명해졌습니다.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치도 2021년에 서울 영동대교에서 음주운전 상태로 앞서가는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리치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이후에 리치는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인생이 끝났다, 스스로 정말 실망스럽고 부끄럽다, 평생 수치스러울 일이다 라고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이후에 자숙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중의 반감을 누그러뜨리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방송인 이창명, 바로 짜장면 시키신 분의 이 창시자입니다. 개그맨 출신 방송인 이창명, 정말 잘 나갔었죠. 지난 2016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잠적했다가 21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당시에 이창명은 음주운전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그를 기소했죠. 이창명은 사고 직후 가슴부에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에 갔고 핸드폰에 배터리가 없어서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창명이 음주운전 도주에 꼼수를 썼다는 비난이 이어지기도 했지만 결론적으로 이창명은 2년 만에 음주운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사법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법적인 판단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창명은 KBS 출발 드림팀에서 하차하고 모든 방송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정말 잘 나갔던 그런 개그맨이었죠. 그런데 사법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해도 사법적인 무죄 판결은 형사 판결은 피고인에게 유리합니다. 국가와 검찰이, 경찰이 모든 증거를 제시할 의무와 책무가 있습니다. 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설령 그런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무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적으로 무죄라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무죄라고 한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든 것이 용인되는 건 절대 네버 아닙니다. 당시에 이창명은 2002년 MBC 복면가왕에 출연하면서 6년 만에 방송 복귀를 시도했지만 대중의 싸늘한 반응만 얻었습니다. 이창명의 방송 복귀 직후 시청자들은 게시판을 통해서 이창명의 음주운전 혐의를 언급하며 복면가왕 제작진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죠. 또 다수의 언론 역시 그의 복귀를 비난하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이렇게 연예인들의 음주운전은 자숙의 시간을 가져도 대중들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한 윤리적 잣대 역시 10여 년 전보다 훨씬 엄격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순환의 반복은 뿌리 뽑혀야 하는 악습의 전형입니다. 특히나 무엇보다도 대중적 관심을 많이 받는 연예인은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각별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나 일본은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이 어떨까요? 일본이나 미국은 음주운전에 걸리면 징역 15년 그리고 보험료는 2배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기대 비용을 굉장히 높여놨습니다. 조금 전 우리나라의 연예인들의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 사례를 말씀드렸죠. 실형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집행유예고 집행유예도 극히 드물고요. 대부분 벌금입니다. 네, 그러니까 벌금 얼마 내고 말면 끝입니다. 연예인들의 소득에 비해서 그 벌금은 3발에 핍니다. 네, 그리고 잠깐 자숙의 시간이라고 해서 짧게는 1년, 길면 2, 3년 있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나와서 정말 죄송했었습니다. 자숙했습니다. 하고 다시 또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는 연예인이건 일반 국민이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리고 엄격하게 집행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에서는 음주운전 사고 시 대부분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있죠. 그리고 이것보다도 더하게 연예인들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있어도 5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 시 보험료 할증률은 초범일 때 9%, 재범이면 15% 인상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음주운전 적발 시 적용되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률도 재범인 경우에는 61% 인상이 됩니다. 엄청나죠? 뉴욕주에서는 사상자가 없더라도 음주운전에 2번 이상 적발되면 처벌이 가중되고 사상자가 있으면 최대 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미국서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과연 얼마의 배상 평결을 내렸을까요? 미국에서 아주 의미 있는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번 예측해 보십시오. 미국은 음주운전을 굉장히 강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과연 얼마의 평결이 내려졌을까요? 자,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356 숫자입니다. 우리 돈으로 356억 원. 이 아니라 356조. 356조입니다. 356조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켰는데 356조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356조면요. 대한민국 예산이 1년에 약 650조입니다. 대한민국 예산의 절반도 더 되는 겁니다. 50%도 넘는 액수입니다. 자, 이렇게 상징적인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요. 만취하도록 한 술집에 미국 텍사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텍사스법에 따라서 문책을 한 건데 사실 근데 개인이 돈이 없으면 이걸 내질 못하죠. 그러니까 실제 받기는 어렵지만 사회에 그만큼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356조의 배상 평결을 했습니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음주운전도 범죄라고 인식을 하고 초범에도 면허를 영구 박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음주의 단속 기준을 강화했지만 과실사고 취급의 처벌 수위가 아주 낮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관행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예인들은 집행유예도 아니고요.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해외 선진국에선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부주의에 의한 살인으로 보는 시각이 매우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정도로 취급하는 것으로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단속기준 제도가 강화되긴 했지만 한국의 경우 면허 박탈 기간과 형량 등 처벌 수위가 여전히 높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판단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실은 굉장히 기준이 높아진 거예요. 2018년도에
이른바 윤창호법이라고 하죠. 네,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음주운전 기준을 0.05에서 0.03으로 강화했습니다. 사실 미국의 경우에는 0.08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보다도 엄격합니다. 미국은 0.08이고 영국도 0.08, 독일도 0.05, 그런데 우리는 0.03으로 더 강화했습니다. 일본도 우리와 같이 0.03이고 노르웨이는 0.02로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엄격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기준만 강화해 놓으면 뭐합니까? 그걸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를 박탈하는 기간이 주요국에 비해 매우 짧습니다. 한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최대 기간은 5년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내고 도주할 경우에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이거나 측정 불응 시 1년간 면허가 취소되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3회 이상 낸 경우에도 3년간 면허가 취소될 뿐입니다. 반면 미국 뉴욕주는 여러 건의 음주운전 유죄 판결 또는 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 5년간 면허 발급을 거부하거나 영구적으로 면허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호주는요, 0.15를 넘는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면 초범의 경우에 최소 1년, 재범의 경우 최소 2년에서 최대 영구 박탈의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형량도 차이가 많은데요. 집행유예가 많고 사망사고를 내도 징역 5년 이내의 선고가 일반적인 한국과 비교하면 형량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미국 워싱턴주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영국의 경우 최소 1년 6개월에서 최고 14년을 선고합니다. 형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민사상의 손해배상, 좀 전에 말씀드렸죠.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무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가해자에게 얼마의 손해배상 액수를 편결했냐면요, 356조. 자, 대한민국 정부 예산의 거의 절반이 넘는 액수입니다. 이 정도의 실제로 받기는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상징적으로 굉장히 큰 겁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범죄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번에 김호중 방지법이 나올 정도로 음주운전이 어떤 형식적인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중들이, 국민들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기소에서 음주운전이 빠졌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의견, 여러분의 솔직하고 여러분의 진솔한 의견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